주말. 현경아, 넌 나를 어떻게 생각해? 그게 갑자기 무슨 말이야? 사랑하는 사람이지? 나도 너 사랑해. 사실 요즘 집에서 결혼에 대한 압박이 들어와서 말이야. 근데 넌 딱히 생각이 없는 것 같아서. 급하다는 생각은 안 했으니까? 내 주위 친구들도 결혼 안 한 애들이 많은걸? 그래서 딱히 문제가 될 건 없다고 생각했어. 오빠는 결혼이 하고 싶은 거야. 주위에서 압박을 너무 하니까. 솔직히 좋은 직장 다니는 사람이 아직까지 연애한다니까 이상하게 바라보는 사람들도 있었어. 하긴 증권사 부장이나 되는 사람인데 부하 직원 결혼할 때 혼자 가야 된다니 좀 그렇긴 하더라. 하긴 우리 나이가 30대 중반을 향해 달려가고 있긴 하지. 근데 하고 싶다고 해도 우리 여건이 돼야 할 수 있지 않을까? 솔직히 난 가정을 꾸리는 만큼 부모님 도움 받을 생각 없어. 우리 부모님도 딱 자신들 노후만 준비돼 있는 거라 손을 내밀 수도 없고. 집에서 도와줄 형편이 안 되는 거야? 그래도 나만 해도 어느 정도 모아서 부족하진 않으리라 생각해. 이 나이에 1억이라는 돈을 모았잖아. 그 정도면 되지 않을까? 그럼 우리 서로 집안 어른들 만나보는 거 어때? 결혼하면 우리 둘이 가정을 꾸리는 거라고 하지만 부모님이 영향을 벗어날 순 없잖아. 난 좋은 거 같아. 그렇게 해보자. 그럼 오빠네 먼저 인사드리는 게 좋겠지? 편한 대로 해. 그럼 언제가 좋아? 갑자기 찾아가면 놀라실 거 아니야? 개인적으로는 다음 주가 좋을 것 같은데. 오빠는 어때? 난 내일이 좋을 것 같아. 너 온다는 이유로 일주일 동안 갈굼당하기 싫거든. 그냥 깔끔하게 내일 보는 게 좋지 않겠어? 어? 그래도 상관은 없긴 한데 어머님께서 불편하지 않으실까? 오빠가 한번 물어봐주면 안 돼? 혹시 무슨 약속 같은 게 있을 수도 있잖아. 집에서 놀고 먹는데 약속은 무슨 약속이야. 내일 1시까지 땡땡 사거리로 와. 알았어. 그렇게 할게. 그날 저녁. 언니, 나 갑자기 내일 남자친구 엄마한테 인사 가기로 했다? 오늘 갑자기 결혼 얘기를 꺼내는 거 있지? 물론 우리 나이가 한참 관심이 집중되는 시기가 맞긴 한데 그래도 좀 이상한 거야. 갑자기 급발진이래. 혹시 그쪽 집에 변고 같은 거 있는 건 아니지? 갑자기 결혼은 왜 언급하는 거래? 보통 안 좋은 일 있으면 일부러 빨리 좋은 일로 덮으려고 하잖아. 괜히 찝찝한 만남이다. 그치? 근데 결혼한다면 이 사람이랑 해야지 하고 생각했던 터라 한 번은 찾아뵙는 게 맞는 것 같아. 그리고 짝이 있는 걸 알면 독촉을 상대적으로 덜하지 않을까 싶어. 근데 너 처음 뵙는 거라고 했지? 그럼 하나만 말할게. 이상한 소리 하면 무시하고 일어나. 너도 귀하게 자란 사람인데 헛소리를 왜 들어줘? 그게 무슨 말이야? 그쪽에서 이상한 말을 할 거란 뜻이야? 너 같으면 자기가 열심히 키워서 어느 정도 인지도 있는 회사 부장 만들어놨는데 덜컥 다른 여자가 채간다고 생각해봐. 기분 좋을 것 같아? 딱 그런 심리일 거란 말이지. 그니까 이상한 말 하면 참지 말고 일어나. 일단 머리에 새겨 놓을게. 근데 언니도 내 성격 알면서 그런다. 아니까 더 그러는 거 아니야. 바보같이 당하고 있을 거 뻔히 하니까 그러지. 너 갔다 와서 그대로 나한테 보고해. 알았지? 알았어. 아마 내가 먼저 입을 열지 않을까 싶네. 다음날 점심. 왔어? 찾아오는 건 어렵지 않았고? 괜찮았어. 근데 어머님은 어디 계셔? 엄마! 현경이 왔어! 현경아, 이쪽은 내 엄마. 엄마도 현경이 처음 보지? 뭐 괜찮은 아가씨 같네. 반가워. 손을 만져보니 그렇게 여유로운 환경은 아닌가 봐. 거칠거칠한 게 잡다한 일한 것 같은데. 엄마, 손을 많이 쓰는 직업이라 그렇지. 갑갑한 거 싫다고 핸드크림 안 발라서 그래. 뭐 이렇게 온 거 식사라도 하고 가요. 내가 1시간 뒤에 나가야 돼서 말이야. 아가씨는 경우도 없다. 이렇게 불쑥 찾아오는 게 맞다고 생각해? 네? 저는 오빠가 오늘 오라고 해서 왔는데요. 아니요. 인사드리고 오면 빠른 게 좋다고 해서 오라고 한 거야. 내가 건물주가 아니었으면 시간 자유롭게 낼 수 있었겠어. 안 그래도 오늘 오전에 일 있는 거 강제로 오후로 미루는 바람에 손해가 얼만 줄 알아? 아가씨, 이번엔 넘어가겠는데 다음부턴 이러지 마.
설마 놀고 먹는 사람이라 언제든지 와도 상관없다 이런 마인드를 탑재한 사람은 아니겠지? 네? 그건 아닌데요. 그리고 전 다음 주에 미리 약속 잡고 오려고 했어요. 근데 오빠가 빠른 게 좋다면서 오늘 오라고 강요했고요. 여기서 제 잘못은 그 말 따라온 것뿐인데 왜 제가 쓴소리를 들어야 할지 모르겠네요. 어머, 역시 가난한 집 사람들은 자존심도 인내심도 없나? 버럭버럭 화를 내고 난리야. 준이, 넌 내가 이런 사람 만나서 결혼하라고 키워준 줄 알아? 제가 언제 화를 냈다고... 그리고 이런 사람이라 취급될 이유는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럼 대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길래 남이 귀한 딸을 모욕하시나요? 귀하지. 무려 10층짜리 상가 건물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 달에 들어오는 수입이 얼만지 알아? 하긴 아가씨처럼 가진 것 없는 사람들이 건물의 가치에 대해 뭘 알겠어? 건물이 없다고 해도 가치를 모르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층수가 높다고 해서 다 좋나요? 어느 지역, 어떤 땅인지, 유동인구랑 입주 브랜드가 무엇인가에 따라 달라지잖아요. 제가 부동산 쪽으로 근무하다 보니 어머니보단 잘하지 않을까 싶네요. 현경아, 너 엄마한테 무슨 말 버릇이야? 좀만 더 사근사근하게 대하지 못해? 내가 왜? 지금 초면에 건물이 있다면서 나한테 꼽주시는 거잖아. 오빤 나랑 결혼하고 싶음. 딱 기준을 잡는 게 좋을 거야. 참나. 아휴, 너 같은 애랑 무슨 말을 섞겠어. 나름 유명한 XX 사거리거든? 아유, 격 떨어져서 대화를 할 수 있겠니? 됐다, 됐어. 네, 저도 딱히 대화할 가치가 없을 것 같네요. 전 그만 일어나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고 가면 분위기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그걸 왜 나한테 물어보는 거야? 애초에 오빠가 중간다리 역할을 잘했으면 이런 일이 생기지도 않았을 거 아니야. 잠시 후. 어머, 지금 뭐 하는 거야? 왜 애를 자꾸 날린대? 우리 집안이랑 격이 맞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지? 그리고 집에서 도움받을 수도 없다면서. 지금 그런 애를 우리 집안에 들이는 건 망하자는 거랑 같은 말이라고. 애가 직업상 성격이 칼 같을 수밖에 없어. 현재 흐름을 잘 파악해야 하는 만큼 냉정할 수밖에 없다고. 게다가 꼼꼼하게 알뜰살뜰해서 8년 동안 1억이란 돈을 모으네요. 뭐? 고작 그 정도밖에 안 걸렸다고? 그럼 넌 진작 말해야 될 거 아니야. 엄마가 처음부터 이렇게 나올 줄 알았어. 안 그래도 직장도 이래서 백수신세인데 저렇게 돈 좀 있는 애를 꼬셔야 될 거 아니야. 고작 그런 이유로 결혼하겠단 거니? 엄마 건물에서 월세 나오는 걸로 먹고 살면 될 거 아니야. 그걸론 그렇게 부족해? 솔직히 공실 많아서 들어오는 수입도 적잖아. 그러니까 내가 결혼으로 한몫 챙기려고 하는 거 아니야. 엄마, 건물도 질이 좋아야 자랑할 수 있지. 당장 현금이 없잖아. 근데 현경엔 당장 현금이 있는 애란 말이야. 저런 애를 잡아놔야 집안 자산이 불어난다고. 미리 언지를 줘야 될 거 아니야. 딱 보니까 깐깐해 보여서 일부러 그랬는데 설마 화낸다고 나갈 줄 알았니? 상견례 날이나 잡아서 말해. 살살 구슬려 보면 되겠지. 근데 아무리 현금이 있어도 어느 정도 급이 많은 애를 만나? 그 돈 다 쓰면 어디서 나오니? 넌 이혼하면 되지. 어차피 요즘 세상에 흠인가? 어머. 아유, 좋지. 요즘은 약삭 발라야 된다고 하잖아. 그날 밤. 딸, 오늘 갔다 오니까 어때? 집안 어른은 괜찮으셔? 진짜 최악인 것 같아. 나한테 보자마자 돈 얘기하는 거 있지? 자기 건물이 어디에 몇 층짜린데 알고 있니 많이. 그거 듣는데 스트레스가 팍 오는 거야. 뭐? 세상에, 돈이 단줄한데? 건물 가격이란 게 오를 때도 있지만 금방 떨어질 수 있는 거잖아. 넌 그걸 참고 왔어? 막 어디냐고 따져보지 그래. 굳이 그렇게 해야겠어. 어차피 앞으로 볼 일 없는 사람들인걸. 그니까 건물 때문에 그런다고? 근데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라는 거야? XX동에 있는 곳이라고 했어. 그건 갑자기 왜 물어? 아빠가 지나가는 길에 많이 보는 곳이거든. 그래서 한번 알아보려고 한다. 근데 너도 알아볼 수 있지 않아? 부동산 경매사잖아. 그렇긴 할걸. 근데 굳이 그렇게 해야 하나 싶어서. 괜히 그럼 신경 쓰는 것 같잖아. 그래, 우리 애가 뭐가 부족하다고 그래? 당신도 너무 신경 쓰지 마.
그런 사람은 사돈으로 맞아줄 가치도 없으니까. 엄마, 나 전화 좀 받고 올게. 오빠네? 잠시 후. 무슨 일이야? 기분 나쁜 거 전혀 느껴지지 않았나 봐. 알지. 그래서 미안해서 전화한 거야. 사실 엄마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일부러 그런 거야. 예전에 사귀었던 사람들이 건물을 무상으로 임대해달라, 같이 살면서 월세 받아먹게 해달라처럼 이상한 욕을 많이 했어. 혹시나 싶어서 일부러 그랬는데 네 모습을 보고 얘는 다른 애구나라고 생각했대. 그래서 사과하려고 전화한 거야. 오빠네 어머님이 그런 일을 당했다고 해도 다른 사람한테 그런 식으로 행동하는 건 잘못되지 않았어? 내 기분이 어떻게 되든 간에 관심 없다는 걸로밖에 안 보여. 그것 때문에 기분도 많이 나빴고. 안 그래도 엄마한테 한 소리 했어. 그런 식으로 사람 무시하면 난 평생 혼자 살 거라고. 엄마도 네 반응 보고 많이 미안해하고 계셔.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될까? 내가 그걸 어떻게 믿어? 그러다가 또다시 그러면 어떻게 할 생각인데? 솔직히 여유롭진 못한 삶이지만 그런 식으로 비난받을 만큼 부족하지도 않아. 알아. 널 탓하는 게 아니야. 기분이 나쁠 수 있다는 건 나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나를 봐서라도 한 번만 봐주면 안 될까? 나 이렇게 너랑 헤어지고 싶지 않아. 넌 내가 사랑하는 유일한 사람이란 말이야. 알았어. 이번이 마지막 기회야. 그리고 바로 상견례 자리 잡아줘. 엄마랑 아빠는 딱히 오빠 보고 싶지 않아 하니까. 차라리 거기서 변한 모습 보여줬으면 좋겠어. 여기 와서 혼자 잘한다고 해도 정작 어머님 옆에선 어떻게 할지 모르잖아. 알았어. 네가 실망하지 않도록 노력할게. 기회 줘서 고마워. 알았어. 난 이제 쉴 거라서 끊을게. 내일 연락해. 잠시 후. 그놈이 뭐라고 하디? 너 탓했어? 아니야. 미안하대. 자기가 연애할 때 건물 노리는 사람이 많아서 어머님이 예민한 상태였대. 그래서 일부러 그런 식으로 행동했는데 내 반응을 보고 얘는 아니구나라고 생각했다네. 지금 미안해 죽으려고 한다면서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하잖아.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한다니. 자, 건물을 노렸다 치자. 그럼 이거 지분을 달라는 식으로 했을 거 아니야. 그때 이번처럼 똑같이 행동하면 너처럼 자리 박차고 나올 수밖에 없다니까. 그건 핑계밖에 안 되는 거야. 그건 아빠도 공감하는 부분이야. 너 설마 넘어간 건 아니지? 내 나이에 누굴 새로 만나겠어. 정말 반성했다면 개선의 여지가 있는 거니까 만나겠는데 그게 아닌 파혼인 거지. 일단 우리 집은 오지 말라고 했어. 바로 상견례 들어가는 대신 거기서 변한 모습 보이라고 말했어. 여기 와서 엄마랑 아빠한테 잘해도 어머님 옆에서 못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알겠다고 하네. 그래, 우리도 그 낯짝은 봐야 되지 않겠어? 그깟 건물이 얼마한다고 애 기를 죽이고 있는 건지. 근데 기가 죽긴 하더라. 솔직히 일정하게 수입도 있다는 거니까. 적어도 실직하면 생계 유지는 될 거 아니야? 우리가 미안해. 우리 딸들을 기죽게 만들었네. 아니야, 엄마랑 아빠 탓하는 건 아니야. 내가 연봉이 꽤 높잖아. 이렇게 벌면 금방 살 수 있을 거니까 오히려 의욕도 생기고 좋아. 그니까 엄마랑 아빠는 의기소침해하지 말아줘. 그래, 우리 딸. 그럴게. 다음날 새벽. 당신 왜 안 자고 있어? 설마 어제 했던 얘기 때문에 그래? 우린 그렇게 바쁘게 살았는데 왜 우리 애들이 이런 대우를 받는 건가 싶어서. 작은 가게 하나라도 있었으면 낫지 않았나 싶더라. 뭐, 우린 그만큼 열심히 살았어. 우리 애들이 이렇게 잘했잖아. 설마 건물 하나 없다고 자책하는 건 아니지? 에휴, 얘기를 들으니까 기가 죽긴 하더라. 우리 애들은 오죽하겠어. 여보, 사실 말은 안 했는데 우리도 부동산 재산이 있어. 부동산 공부한다고 비상금 덜어서 산 건데 재개발이 된단 말이 있더라고. 그래서 얼마 전에 시세를 알아봤는데 100억이나 되는 거 있지? 근데 확실하지 않아서 지금까지 조용히 있었어. 당신 땅이 있었어? 그걸 왜 지금 말하는 거야? 그럼 우리 애들이 기죽지 않았을 거 아니야? 애들 마음은 상할 대로 상했는데 지금 말하면 뭐해? 오히려 진심을 알 수 있잖아.
만약 처음부터 땅에 있었다고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겉과 속에 다른 사람이 꼬일 수밖에 없어. 나중에 우리가 죽고 나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거고. 솔직히 그 남자 엄마라는 사람도 돈 욕심이 꽤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애가 아빠는 재산이 있어요. 이랬으면 어떨 것 같아? 잘해줬겠지. 뭐 그리고 뒤통수를 쳤을 수도 있겠지. 그래서 이번에 상견례 한다 했지? 그 건물에 대해 알아볼 생각이야. 그리고 자꾸 우리 무시하면 그땐 한 방 먹여줘야지. 그러니까 당신도 당당하게 행동해. 우리가 기죽으면 현경이 현진이도 기죽을 수밖에 없잖아. 알았어. 당신만 믿을게. 부모가 돼서 아이들 앞에 당당히 서야지. 그래, 그런 마음가짐으로 가는 거야. 그날 점심. 현경아, 상견례 언제 하는 게 좋을까? 우리 부모님은 주말이면 딱히 상관없대. 그리고 이번에 언니도 온다네. 난 엄마랑 둘이 가려고. 그럼 주말 저녁으로 잡으면 될까? 점심이 좋을 것 같아. 부모님들 모시고 가는 거니까 룸으로 된 한정식 식당으로 알아보자. 예전에 상견례 목적으로 가기 괜찮은 곳이 있단 글을 봤는데 말이야. 내가 찾아볼게. 그리고 맘 풀린 거 맞지? 기분이 안 좋아 보여서. 일하는 시간이잖아. 서류 읽는 거 흐름 끊기면 힘들어서 그래. 그리고 아직도 그걸로 화낼 만큼 내 속이 좁다는 의미는 아니지. 에이, 절대 아니지. 그럼 우리 자기 힘내서 일해. 많이 보고 싶을 거야. 내가 예약하고 연락 줄게. 알았어, 그렇게 해줘. 난 그럼 일하러 갈게. 아, 그리고 우리 엄마는 새우 알레르기 있으니까 꼭 음식에서 빼달라고 해주라. 절대 잊으면 안 돼. 알았어, 그렇게 할게. 그때. 어때? 상견례 한다고 그래? 자, 달래니가 겨우 한다고 하잖아. 아, 진짜 내가 이런 애 눈치를 봐야겠어. 엄마가 대출받아서 건물만 안 샀으면 이런 짓도 안 했을 거 아니야. 너는 잘났니? 지는 고객 돈 갖고 투자하다가 회사에서 잘려놓군. 그나마 퇴직금에서 차감됐으니까 망정이지. 금액이 더 커봐. 어떻게 감당할 생각이었는데? 아, 잘 먹고 잘 살려고 한 거냐. 진짜 이게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 엄마는 상견례 자리에서 실수하지 말고 현경이 좀 잘 챙겨. 이번이 마지막 기회니까. 에휴, 귀에 못이 박히겠다. 언제까지 그럴래? 내가 애니. 알아서 잘한다니까 자꾸 그러네. 엄마 좀 믿어봐. 믿을 만한 행동을 좀 해봐. 그럼 내가 이런 말을 굳이 하겠어? 아휴, 알았다니까. 그럼 무슨 옷을 입고 가지? 그래도 이 정도는 입어야 되겠지? 그날 점심시간. 뭐? 결국 상견례 하겠다고? 너 지금 제정신이야? 그런 말을 듣고도 만나겠다는 게 제대로 된 생각이냐니까. 언니가 한번 보고 판단해봐. 그리고 엄마랑 아빠도 그 낯짝은 한번 봐야 될 거 아니야. 말로는 반성했다고 하는데 신뢰가 가야 말이지. 네 생각은 알다가도 모르겠다니까. 뭐 네가 그렇게 하겠다고 했으니까 가긴 갈게. 나도 얼굴은 궁금하긴 하다. 보통 그런 사람들은 얼굴에서 욕심이 한가득 보이거든. 근데 네 남자친구 이름이 뭔데? 김준. 언니보다 한 살 더 많아. 증권사에서 일하고 있고. 김준? 어디서 많이 들었는데 기억이 안 나네. 언니가 증권사랑 할 게 뭐 있겠어. 꽤 직책이 있는 것 같더라. 막 업무 전화 받는다고 자리를 피하는 거 있지? 그런 거 보면 능력은 있는 것 같고. 사람은 능력도 중요하지만 인간성이 중요하단 거 명심해. 그래서 상견례는 언젠데? 미리 일정 빼놔야 될 것 같거든. 다음 주 일요일 점심. 근데 언니 올 수 있어? 형부 출장 가는 바람에 못 오지 않아? 이 언니가 이번에 차를 새로 뽑았잖니. 운전해서 열심히 가볼게. 근데 나 혼자 탈 거다. 네가 엄마랑 아빠 모시고 식당으로 가. 나도 바로 갈 테니까. 알았어. 그럼 일요일에 봐. 다음 주 일요일. 어머, 우리 현경이 왔어? 내가 저번에 미안했다. 주위에서 가만히 두질 않아서 예민했나 봐. 그동안 우리 재산 노리고 접근하는 사람들이 많았거든. 동일하게 봐서 미안해.
이 말은 꼭 하고 싶었어. 박하사돈 되시는 분? 제가 준이야 엄마 되는 사람이에요. 현경이 아빠 되는 사람입니다. 이쪽은 제 아내고 여긴 첫째 딸이에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근데 오빠는 어디 갔나요? 그게 일이 바빠서 좀 늦는단 거 있지. 갑자기 고객한테 전화 와서 사고 났다고 하잖아. 거래할 때 뭔가 문제가 생겼나 늦네. 그럼 저희 먼저 들까요? 언제 올지도 모르는데 계속 기다릴 순 없잖아요. 그렇게 하죠. 근데 우리 애들이 천생연분 같죠? 처음에 현경이를 봤을 때 똑 부러지는 게 얼마나 멋지던지 우리 아들은 그런 모습이 없어서 잘 맞겠다 싶더라고요. 현경이가 똑 부러지긴 하죠. 못난 부모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이제 제 짝을 찾아 떠나겠다고 하니 서운한 마음이 크군요. 근데 사돈 되실 분은 안 그러신가 봐요. 사실 집을 하긴 힘들 것 같아서 제 집에 들어왔음에요. 합가라고 하죠? 네? 합가를 하자는 말씀이세요? 전 오빠랑 분가할 생각이었는걸요. 둘이 모은 걸로 하면 충분히 가능해 보였어요. 어머머, 결혼식은 무슨 돈으로 하고? 그렇게 하려면 양쪽에서 3억씩은 모아야 될 건데 넌 부모님 도움도 못 받는다면서. 그러니 합가해서 시작해라. 전 그렇게 못해요. 어머니 집에서 회사까지 차로 1시간 반이 걸려요. 그 직장을 평생 다닐 건 아니잖아. 부동산 쪽으로 했다니까 우리 건물 관리하는 건 어때? 지금 관리하시는 분이 곧 그만둔다고 하거든? 월급은 손가락 3개 정도면 충분하지? 아니요. 제가 버는 건 그거보다 많아서 안 되겠어요. 어머, 노동 강도에 비하면 이 정도는 꿀직장 아니야? 전화 올 때만 가서 봐주면 되는데 그게 그렇게 싫어? 지금 직장 다니면서 집안일은 어떻게 할 생각이니? 듣자 하니까 어이가 없군요. 우리 딸이 당신네 집안일 하려고 시집가는 줄 압니까? 애들이 서로 사랑하니까 결혼하겠다는데 지금 공짜 인력 생겼다고 좋아하는 모습입니다. 어머, 공짜라뇨. 이만큼 준다고 말이잖아요. 우리 딸은 그거보다 많이 벌어서 말입니다. 그리고 그깟 건물이 얼마 한다고 유세인지 모르겠네요. 현경아, 내가 네 애인 보진 못했지만 사돈 될 사람을 보니 대강 예상이 가는구나. 이 결혼 해야겠니? 아니요, 전 안 할래요. 전 결혼을 하는 건데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참나 어이가 없어서. 내가 죽으면 고스란히 내 아들 재산 되는데 그게 아깝지도 않아? 하긴 뭐 하나 가진 사람들이어야 이런 가치를 알지. 하루살이 마냥 벌어먹고 사는 사람들이 뭘 알겠어. 나야말로 너 같은 며느리는 사양이다. 그놈의 건물 같은 소리 작작 하시죠. 대출 받아서 산 건물 갖고 왜 그렇게 자랑하는 건지 모르겠군요. 그리고 10층짜리지만 건축된 지 15년이 된 고축이지 않나? 신축도 아니면서 왜 그렇게 입을 터시는지 모르겠네요. 뭐야? 당신이 그걸 왜 알고 있어? 설마 뒷조사라도 한 거야? 역시 우리 재산 보고 접근한 거였구나. 아닌 척하면서 몰래 이런 짓을 벌여. 참나 그깟 건물 내 눈에도 들어오질 않아. 혹시 XX지구 알고 있나 모르겠네. 이번에 개발된다고 하는데 그게 다 내 땅이거든. 중간 시세로 치면 100억 원 가치가 되는데 그 정도도 안 되면 입이나 닫고 있어. 뭐? 어디서 거짓말을 하고 있어? 그럼 지도나 봐봐. 이게 다 내 땅이거든. 당신 가지고 있는 건물은 공실도 많고 대출금 내기도 보고 얼마나 수입이더만. 없는 거나 다름없는 거 갖고 그렇게 잘난 척하니까 기분 좋던가. 현경아, 현진아, 여보, 우린 일어나지. 저런 사람이랑 상종해봐야 우리 귀만 더러워질 뿐이야. 이봐요, 사돈! 어디 가시는 겁니까? 잠시 후. 아빠, 우리한테 해야 할 말 있지 않아요? 언제부터 땅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맞아. 우리한테 그런 말 안 했었잖아. 가지고 있다고 했으면 너희한테 이상한 사람 있고 했을 거 아니야. 지금도 봐라. 저런 사람이 옆에서 깔짝대지 않니? 엄만 알고 있었어? 그래도 우린 자식인데 어떻게 말 한마디 안 해줄 수 있어? 네 엄마도 최근에 알았어. 네 얘기 듣고 잠을 못 자길래 말했다. 그리고 원래 가치가 없던 곳인데 이번에 운이 좋았던 거야.
확실하게 개발해야 한단 말이 없어서 지금까지 말 안 했을 뿐이야. 아빠가 부동산 공부하기 시작한 건 너희도 알 거 아니야. 그렇지. 내가 경매 공부해보라고 했으니까. 뭐 어쩔 수 없지. 근데 아빠, 오늘은 정말 시원했어. 우리도 같이 놀러서 그랬긴 했지만 그때 아줌마 얼굴 봤어? 벙 쪄가지고 애타게 아빠 불렀잖아. 그렇게 건물 있다고 자랑하더니 쌤통이다. 이번 기회에 시원하게 정리해야겠어. 미안함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니 변한 건 하나도 없잖아. 저런 집에 시집 가봤자 등골만 빠질 것 같아. 잘 생각했어. 근데 그놈 얼굴 못 본 건 아쉽다. 아, 그러고 보니 다들 얼굴을 모르는구나. 같이 찍은 사진이 있는데. 아, 여기 있다. 뭐야? 이 사람이 네 남자친구였어? 이 사기꾼이? 사기꾼? 무슨 말이야? 언니가 이 사람을 어떻게 알아? 네 형부가 재테크하겠다고 맡겼거든. 근데 그걸로 개인 투자를 하던 정신 나간 놈이야. 그거 알고 회사 가서 얼마나 뒤엎었는지 알아? 뭐 결국 전액배상 받긴 했는데 알고 보니까 우리 말고도 피해자가 2명 정도 더 있더라. 그 후로 회사 잘린 걸로 아는데 중고사를 다니고 있다고? 이상한데? 와, 나한테 한 게 다 거짓말인 거네. 생각해보면 패턴이 일정하지 않았던 것 같아. 항상 고객 상대한다고 메신저를 했는데 어쩌면 집에서 노느라 그랬을 수도 있겠네. 언니 고마워. 하마터면 사기 결혼할 뻔한 거잖아. 이제 하다 사기를 치려고 있어? 내 그놈을 어떻게 하든가 해야지. 에이 됐어. 똥이 무서워서 피하겠어. 더러워서 피하는 거지. 그냥 저런 인간은 피해버리고 말아. 내가 그 이가 알면 당장 쫓아와서 뒤엎어버릴 수 있단 말이야. 가끔 그 얘기 나오면 불같이 화낸다. 조심할게. 와, 근데 어이없다. 까면 깔수록 나오는 게 더 소름이야. 이 모든 걸 현명한 아빠와 하늘에 계신 조상님의 은복이라고 생각해. 하마터면 더러운 꼴 볼 뻔했네. 그때 얜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는 거야? 엄마 내가 늦으면 얌전하게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대체 혼자 뭘 했길래 다들 화가 나서 나가버리냔 말이야. 내가 알았어. 넌 그 집에 땅 있는 거 알았니? 내가 알았으면 살살 기억했지. 우리 사정은 어떻게 알았는지 그 집 식구들 앞에서 까발려질 때 얼굴이 빨개지더라. 설마 땅 부자인 줄 알았겠어? 그래서 지금 잘했다는 거야? 오늘 하루 종일 조심해도 모를 판에 사고를 치면 어떡하자는 건데. 내가 진짜 엄마 때문에 못 살겠어. 넌 잘했어. 상견례 30분 전에 눈 뜨는 머저리가 어딨어. 늦게 오는 걸 시간 끌다가 그렇게 됐는데 넌 책임도 없어. 전적으로 엄마가 잘못해놓고 나한테 왜 그러는 건데. 그냥 근교에 세워줄 테니까 택시 타고 들어가. 그 집 가서 기다릴 거니까. 엄마가 있으면 되던 것도 다 꼬이니까 오지 말라고. 야!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렇게 돼? 좀 조용히 해. 저런 재력이 있는 사람은 붙잡아야 될 거 아니야. 급과 대접이 문제야. 잔말 말고 집에 들어가서 가만히 있어. 그날 밤. 네가 무슨 일이야? 난 너랑 할 얘기 없어. 내가 늦어서 화난 거야? 내가 미안해. 지금 그걸로 화났다고 생각해. 오늘 일로 확실해졌어. 그냥 사람 무시하는 건 습관인 것 같더라. 그리고 당연하게 합가를 요구하시던데 사람을 건물 돈으로 그렇게 무시하는데 내가 엄마 아빠한테 미안해질 정도였어. 만약 아빠한테 땅이 없었으면 더한 무시를 하지 않았을까? 아니야. 내가 어떻게 장인 장모님께 그래. 네가 원하면 엄마랑 절연도 할게. 어떻게 안 될까? 이제 와서 누굴 만나라고 그러는 거야. 누구를 만날 시간이 없어서 하는 결혼이란 말 같네. 넌 항상 그런 식이더라. 아빠가 전해달라는 말이 있어. 너 같은 놈은 내 사위로 들일 수 없다고 하시더라. 앞으로 내 앞에 얼씬거리지도 마. 너 같은 놈이랑은 절대 결혼 안 해. 그래? 근데 네가 어떻게 벗어나려고? 너도 나 아니면 안 되잖아. 나같이 능력 있는 사람 찾는 게 쉬울 줄 알아? 가진 건 없으면서 자존심은 엄청 세다.
그게 네 본 모습이구나. 근데 내가 가진 게 왜 없다고 그래? 내가 네 비밀 모를 거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지? 오늘 언니가 기막힌 사실 알려주더라. 너 나한테 직업까지 속였잖아. 애초에 횡령으로 회사 잘려놓고 부장? 거짓말에 허세까지 한가득인 너 같은 놈이랑 내가 왜 결혼하겠어. 그니까 제발 사라져. 너 그거 어떻게 알았어? 회사 사람들도 잘 모르는 건데 네가 어떻게 하냐고. 네가 가지고 논 돈 그 주인이 형부거든. 언니가 네 사진 보자마자 사기꾼이라고 소리 지르더라. 얘기 들어보니까 가관이던데. 몰래 빼돌리는 것도 많았고 말이야. 진짜 씨. 넌 잘났냐? 네가 얼마나 잘나서 나한테 그러는데. 너도 가진 거 없는 놈이잖아. 부모 재력 믿고 설치는 거 똑같은 거 아니야? 다르지. 우리 아빠는 진짜 재력이 있는 거지만 넌 허세 충만 거짓 재력가잖아. 너랑은 더 이상 할 말 없어. 그리가 내 눈앞에서 사라져. 잠시 후. 아까 내가 미안했어. 설마 우리 애랑 파혼하는 건 아니지? 난 무시해도 좋은데 내 아들은 그대로 받아주면 안 될까? 제 번호는 어떻게 하셨나 모르겠네요. 에이, 휴대폰 열어서 찾아봤어. 기분 나쁘리라 생각해. 그래도 내 진심은 전하고 싶었어. 진심 같은 말 하지 마세요. 거짓 가득한 사과 들을 생각 없으니까 그렇게 아세요. 아까 내가 미안해. 그니까 한 번만 기회 주면 안 될까? 말 같지도 않은 소리 마. 내 딸을 왜 당신 같은 인간한테 보내? 어머, 사돈어른. 우리 애들 결혼식 날도 잡아야 되잖아요. 제가 그런 재력가인 줄도 모르고 결례를 범했네요. 딸, 이런 사람은 무시해버려. 집안 자체에 큰 문제가 있네. 썩은 벌레 같은 게 기어다니고 있으니 이사들이 나는 거 아니야. 지금까지 자기가 어떻게 했는지도 모르고 애들 결혼을 빨리 시키자는 게 말이 되냐? 당신 같은 인간이랑 절대 연 맺지 않을 거니까 그렇게 알아. 사돈어른, 하가. 나 때문에 마음고생 많이 했지. 부족한 딸이라서 항상 미안해, 아빠. 네가 미안할 게 뭐가 있어. 진작 알아봤어야 되는데 말이야. 아빠가 내 편이라서 너무 좋았어. 아빠 덕분에 이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었는걸. 무슨 일이 있으면 바로 말해. 그리고 가족의 뒤에 있으니까 당당하게 행동하고. 알았어. 고마워. 다음날. 현경아, 이게 다 무슨 일이야? 엄마 왜 그래? 혹시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거야? 갑자기 왜 그래? 글쎄, 누가 우리 집 벽에 스프레이로 낙서라고 갔어? 내 생각엔 그 집 식구들 같은데. 아빠도 화나서 얼굴이 새빨개져 있는데 어떡하니? 정신 나간 거 아니야? 지금 우리 집 벽에 일이 있다고? 엄마, 그냥 신고하는 거 어때? 이미 경찰 불러서 조사하고 있긴 하거든. 근데 예상 가는 사람이 있어서 딱 얼굴만 잡히면 바로 체포가 가능하다고는 하는데 말이야. 문제가 우리 집 쪽엔 CCTV가 없는 거 알고 있잖아. 잡힐지 모르겠다. 요즘 차에 블랙박스 있어서 괜찮을 거야. 나도 오늘 일찍 마치고 갈게. 혹시 아빠가 뛰쳐나가려고 하면 엄마가 말려줘. 알겠지? 일단 노력해보도록 할게. 알았어. 엄마 조금만 고생해줘. 나도 저 밖에 사람 좀 해결하고 갈게. 밖에 사람? 설마 너한테도 가서 게임판 치고 있는 거야? 나도 몰랐는데 우리 후배가 와서 말해주네. 아예 마이크까지 들고 와서 쩌렁쩌렁하게 하는데 그냥 넘어가려고 했더니 안 될 것 같아. 가서 좀 싸우고 올게. 현경아. 30분 후. 파렴치한 유연경을 고발합니다. 결혼하기로 해놓고 갑작스럽게 파혼 선언을 했습니다. 결혼한다고 설레하던 아들은 하루아침에 비참해졌습니다. 아줌마, 이거 명예훼손인 거 몰라서 그래요? 그리고 파혼 원인은 당신한테 있지. 건물 한 채 있다고 사람을 얼마나 깔아뭉갰어? 하나밖에 없다는 아들은 고객돈 횡령하다 걸려서 해고당해놓고 지금 부장이라고? 매일 일하는 척하더니 그것도 다 거짓말이었잖아. 그래놓고 나한테 파렴치한 사람이라고 욕할 수 있어? 증거 있어. 그리고 재산 때문에 파는 건 맞잖아.
엄마는 여기 와서 행패, 아들은 집에 와서 벽에 낙서. 할 짓 없는 사람들이네. 아빠 재력 보고는 빨리 결혼시키자고 전화까지 해. 그러고도 당신이 사람이야? 애초에 재산 박혔음 이런 일까지 왔을 거라고 생각해? 이게 다 누구 때문인데? 이게 왜 내 잘못인데?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다가 쪽팔림 당한 걸 여기 와서 와플이야? 증거 있어. 내가 너한테 소리 질렀던 증거 있냐고. 요즘 식당은 CCTV가 참 잘 돼 있더라고. 이거 여기서 틀어줄까? 우리 가족한테 어떤 발언했는지? 그리고 지금 일도 사람들이 열심히 찍고 있어서 증거가 가득하네. 무고죄의 명예훼손으로 고소해줘? 회사 입장에서는 영업방해로 신고할 수도 있겠다. 내가 이렇게 당하고만 있을 줄 알아? 아빠 말은 틀린 게 없다니까. 이런 집안은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어. 신고당하고 싶지 않으면 그대로 사라지는 게 좋을 거야. 한 번만 더 이딴 식으로 깽판 부리면 그땐 넘어가지 않을 거니까 그렇게 알아. 근데 아들은 이미 신고 들어가서 처벌은 받아야 될걸? 너 이리 안 와? 응? 여보세요? 넌 왜 이런 중요할 때 전화질이야? 뭐? 그게 무슨 말이야? 사표 갔다니? 너 무슨 짓을 한 거야? 제가 왜 이제 나왔을까요? 당신 아들이 우리 집에 낙서한 거 신고했거든. 그 사이 당신은 아무것도 모르고 긴 시간 동안 내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했고 말이야. 내 아들 신고는 풀어줘. 나 혼자 한 걸로 하면 되잖아. 어머, 미안하지만 얼굴이 선명하게 찍혀 있어서 그건 안 되겠는데요. 그럼 수고하세요. 그날 저녁. 오늘 하루 다사다난했던 것 같아. 엄마랑 아빠한텐 내가 미안해. 내가 이상한 사람을 만나는 바람에 모두가 고생하고 있잖아. 근데 신고한 건 잡혔어? 네 말대로 블랙박스에 고스란히 찍힌 거 있지? 그래서 바로 신고 날렸지. 이 사람 여러 가지로 문제 많은 사람이라고 했더니 알겠다고 하던데. 딸, 아빠 생각으론 말이야. 그 두 사람 고소하는 게 어때? 처벌 수위는 높지 않겠지만 그래도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단 나을 것 같아. 그리고 그거랑 별개로 한 방 먹이고 싶은데 너 어떻게 생각하니? 한 방 먹인다고? 그거 잘못하다가 덤탱이 쓰는 거 아니야? 어떻게 하려고? 대출금 겨우 갚는 수준이라고 했잖아. 근데 세입자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 소득이 없으니까 당연히 갚질 못하겠지? 그렇게 만들어 줄까 봐. 땅도 시세가 올라서 좀 더 받을 수 있을 것 같거든. 그걸로 노후 대비 차원에서 건물 몇 개 살까 싶은데 그쪽으로 싸게 옮겨드릴까 봐. 근데 괜찮겠어? 괜히 아빠가 손해보는 게 아닌가 싶어서. 저렇게 자존심만 드럽게 강한 사람들은 역지사지를 그대로 당해봐야 정신 차리는 거야. 이렇게 된 거 우리 딸이 하는 건 어떨까? 아빠보단 목 좋은 거 잘할 거 아니야. 알았어. 한번 해볼게. 나도 그대로 당하면 억울할 것 같아. 진짜 회사에서 쪽팔려 죽는 줄 알았다니까. 수근수근거리는데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는 건지. 나도 가만히 앉아있을 순 없지. 2달 후. 유연경, 너 미쳤어? 우리 보고 나가 죽으라는 거야? 내가 뭘 했다고 그래. 그리고 여긴 내 직장이야. 또다시 신고당하고 싶어? 지금 엄마 건물에 새도로 살고 있는 사람들 빼돌리고 있잖아. 네가 이러고도 부동산 경매사라고 할 수 있어? 어떻게 서민을 괴롭힐 수 있냐고. 말은 바로 하는 게 좋을걸? 애초에 재계약 조건이 50% 인상이었잖아. 그 사람들 불쌍해서 아빠가 도와주기로 한 건데 그걸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되지. 법에도 한정돼 있는데 50%가 말이 돼? 너희 같은 악덕 임대인 때문에 세입자들 등골이 뽑히는 거야. 너 때문에 대출금 못 갚아서 빨간 딱지 붙기 직전이라고. 어떡할 거야? 그 건물 넘어오겠네. 몇 달 후면 구경하러 갈게. 근데 고소한 건 어떻게 됐나 몰라? 벌금형 받는 바람에 취업도 못한다면서? 하긴 횡령에 갖가지 죄가 있는 사람을 누가 고용하겠어. 이렇게 된 거 막노동이나 하는 건 어때? 지금 빚꾸냐? 이게 다 누구 때문인지 몰라서 그래?
당연히 너지. 애초에 네가 욕심만 안 부렸으면 이런 일이 생겼을까? 쓸데없는 자존심으로 사람 무시하는 네 엄마만 아니었으면 결혼하지 않았을까? 지금 나한테 원인을 찾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너랑 네 주위가 문제야. 그니까 치고받고 싸울 거면 네 엄마랑 해. 알겠어? 얘 유영경! 너 나중에 복수할 거야. 넌 남은 생을 그렇게 편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내가 어떻게든 복수할 거라고. 그거 협박으로 신고해도 되지? 네 죄명 늘리고 싶지 않으면 우리 눈앞에서 사라져. 아, 그리고 집이랑 직장도 옮길 거라서 너랑은 영원히 안녕이네. 제발 이젠 성실하게 좀 살아봐. 시원하게 사이다 한 방을 먹이고 파혼할 수 있었어요. 아쉽게도 사기 결혼 미수라는 건 없어서 처벌까지는 할 수 없었네요. 대신 다른 죄명으로 고소미를 먹일 수 있어서 만족하고 있어요. 진짜 지난 몇 달간 이게 뭐 한 건지 모를 정도로 시간이 빨리 흘러갔네요. 제가 살면서 이런 일을 당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그래도 절 지켜주는 가족들 덕분에 고난을 헤쳐나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간단하게 정리하면 아빠는 땅을 팔아서 건물을 몇 채 사셨어요. 실제로 저랑 언니한테 일부 증여도 해주셨고요. 아마 그 아줌마 말이 신경 쓰여서가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그 아줌마 건물에 있는 사람들한테 저렴하게 임대해주기로 결정했죠. 그 모든 걸 저한테 일임하셔서 한동안은 많이 바빴던 것 같아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일은 차츰차츰 진행됐고 법에 접촉하지 않는 선에서 숨통을 조일 수 있었어요. 저와 아빠의 노력 덕분에 공실은 늘어나고 대출은 갚지 못해 파산 신청까지 했다고 들었어요. 왜냐면 그 건물이 매물로 올라왔었거든요. 저도 일을 마무리 지은 후 현재 사는 지역으로 이사하는 바람에 지금은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네요. 그 후 1년 정도 힘들어하다가 새로운 사랑을 만나서 결혼 준비를 하고 있어요. 부모님도 좋은 사람인 것 같다면서 아들처럼 대해주고 계시네요. 사람들이 똥차 가고 벤츠 온다고 말을 하잖아요. 저에게 딱 지금이 이런 것 같아요. 여러분, 똥차라는 걸 알게 되면 시원하게 버리는 걸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럼 아빠의 반전 진실이 담긴 제 사연을 끝내볼게요. 수요일. 실례합니다. 정다금 아버지 계십니까? 네? 다금이 아버지 되는 사람입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제 아들이 다금이랑 연애를 하고 있는데 둘이서 결혼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둘 다 서로 마음에 든다고 하는데 이럴수록 부모가 힘이 돼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 다금이한테 들은 게 없어서 말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아이들이 서로 생각하고 있는데 아무것도 듣지 못한 부모가 어떻게 결혼하라 말을 할 수 있습니까? 그래도 부모라면 모름지기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애들이 마음이 없는 것도 아니고 서로 좋아한다는데 부모가 돼서 밀어주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오늘 저녁에 다금이랑 얘기해 볼 테니 그만 가주시죠. 그리고 아무리 급한 일이라 해도 이런 식으로 찾아오는 건 결례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디 누가 갑자기 결혼 얘기를 꺼냅니까? 전손님 아드님을 본 적도 없는데 말이죠. 그럼 미안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제가 건강이 좋지 않아서 하나뿐인 아들이 장가를 얼른 갔으면 하는 바람에 실례를 범했네요. 그럼 다금이랑 잘 얘기해 보시고 보다 좋은 결과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점은 유의하겠습니다. 그날 저녁. 다금아, 너 연애하고 있니? 응. 벌써 6년 됐는데 왜 그래? 아, 그러고 보니 내가 소개 한 번 안 시켜줘서 그러는 거야? 다금아, 아빠는 말이야. 우리 딸이 행복한 삶을 살면 좋겠다는 생각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 근데 오늘 남자친구 아버지가 와서 나보고 애들 결혼 얼른 시켜달라고 하더라. 난 너한테 들은 것도 없었는데 갑자기 회사로 찾아오니까 당황스러웠어. 뭐? 아버님이 갑자기 회사로 오셨다고? 그건 나도 처음 듣는 얘기야. 그리고 둘이 결혼 얘기는 한번 해본 적 있지만 아직 하자란 것도 아니었는걸?
나도 이 얘기 들으니까 당황스럽다. 아프시다 보니 마음이 조급해져서 그렇다고 나시는데 아빠 생각으로는 아닌 것 같아. 네 남자친구는 어떤 사람이니? 정말 괜찮은 거 맞지? 당연하지. 아빠 딸이 누구 닮았어 사람 보는 눈이 좋은데. 그래, 그런 거라면 다행이지. 나중에 아빠한테도 인사하러 와. 그리고 결혼은 너희가 선택하는 거니까 어른들 주관에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어. 응, 아빠 말 들으니까 더 기운이 나는 것 같아. 그동안 바빠서 우리끼리 대화 못했잖아. 내가 다가가면 피하는 것 같았고. 그래서 나 때문에 엄마가 돌아가셨다고 생각하는 줄 알았어. 그런 건 절대 아니야. 그냥 낯가림이 심해서 그래. 네 엄마도 처음 날 만났을 때 저 사람은 모주의라고 했을 정도라니까. 그리고 이미 많이 자랐는데 지금 다가가서 뭐 하겠나 싶어서 그랬던 거지. 우리 딸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줄은 몰랐네. 앞으로는 아빠가 잘할게. 아니야, 나도 잘할게. 그리고 민준 씨는 내가 한번 데리고 오도록 할게. 착하고 성실해서 아빠 맘에 쏙 들 거야. 다음날. 오빠, 혹시 아버님한테 우리가 결혼할까 말까 고민한다고 말한 적 있었어? 응, 나랑 아빠 사이엔 비밀이 없거든. 가족들 다 같이 있을 때 너랑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어. 근데 왜 그러는 건데? 아버님이 우리 아빠 회사에 가셔서 얼른 결혼시키자고 하셨대. 근데 그건 아니잖아. 오빠랑 아빠가 만나지도 않았는데 아버님이 먼저 나서서 결혼을 얼른 시키자고 하는 건 좀 그래. 그것도 우리가 정식으로 인사를 드리지 않았는데 아빠 주소는 또 어떻게 알고 간 거야? 물어보시길래 알려드렸지. 난 그냥 궁금해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그걸 또 찾아가셨대? 에휴, 내가 아빠 때문에 미치겠다니까. 내가 미안해. 가끔 그런 식으로 행동이 먼저 나가는 경우가 있어. 근데 나쁜 애들로 그러신 건 아닐 거야. 그러니까 조금만 이해해주면 안 될까? 아, 그리고 우리가 결혼 안 할 거란 것도 아니잖아. 좀 더 만나보긴 해야겠지만 90% 이상의 확률 아니야? 그렇긴 하지만 다음부턴 이런 일 없었으면 좋겠어. 나 그 타이밍이 안 바빠서 망정이지 손님이 있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 여튼 이번엔 오빠네가 선을 넘은 거야. 그리고 편찮으신 건 알겠지만 그걸로 인해 결혼을 강요받고 싶진 않아. 만약 이 부분이 마음에 안 들면 미리 알려줘. 알았어. 나도 아빠한테 다시 한번 말할게. 그러니까 그만 화 풀어주라. 알겠지? 아, 알았어. 그리고 아빠가 한번 보자고 하시는데 언제가 괜찮아? 일하는 만큼 주말이 좋겠지? 그렇지. 나도 일하고 있으니까. 저녁 시간대나 주말이 좋긴 하지. 근데 댁으로 찾아뵙는 거야? 그건 아빠랑 얘기해 볼게. 내가 음식을 할 수 있을 만한 체력이 될지 모르겠거든. 알았어. 네가 그렇게 말한다면야 나도 따를게. 일주일 후. 우리 공주 왔어? 자네가 다금이 남자친구인가? 안녕하십니까 아버님. 이민준이라고 합니다. 아빠도 참 평소처럼 하지. 민준 씨가 긴장을 많이 했잖아. 근데 맛있는 냄새가 많이 나는데 뭐야? 우리 공주가 좋아하는 반찬들 좀 만들었지? 그래야 식상 파악 제대로 할 거 아니니? 아빠 진짜 고마워. 오랜만에 맛있는 밥 먹겠다. 자기도 와서 앉아. 아빠 음식 솜씨는 이 동네에서 알아준다니까. 감사히 먹겠습니다, 아버님. 어, 역시 아빠가 최고야. 음, 너무 맛있는 거 아니야? 입맛에 맞아? 우리 공주가 잘 먹으면 아빠 마음이 놓여. 밥 먹으면서 말해서 미안하지만 하나밖에 없는 딸이라 소중하게 키웠네. 근데 갑자기 결혼이란 말을 들어서 놀랐어. 그것도 내 딸이 아니라 자네 아버지가 회사에서 말했네. 아,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그저 하고 싶다는 말이었는데 아버지께서 그리 깊게 받아들이실 줄은 몰랐습니다. 나도 자식이 하나밖에 없는 만큼 이해는 충분히 되지만 다음부터는 조심해줬으면 하네. 아빠, 일단 밥부터 먹고 하는 게 좋지 않나? 먹다 체할까봐 걱정돼.
후식 먹으면서 얘기하면 되잖아. 그래, 알았어. 우리 딸이 그렇게 말하면 아빠도 들어줘야지. 잠시요. 자넨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건가? 현재 세무서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 내가 묻는 이유는 직업의 귀천을 따지기 위해서가 아니야. 그저 안정적인 직장에 있어서 금전적인 문제 때문에 트러블이 발생하지 않길 바라서지. 다금이 넌 병원에 다니고 있었지? 응. 그래도 둘이 벌면 어느 정도 소득이 나와서 괜찮을 것 같아. 그래. 그 후얘긴 둘이서 하면 되지. 내가 지분해 줄 테니까 둘이 아끼면서 살아. 그래. 자네 부모님은 노후 준비가 돼 있나? 나야 지금도 일하고 있어서 말이야. 아버지 병원 때문에 그렇게 넉넉하진 않습니다. 그래도 자식들한테 손 벌린 만큼 적지도 않고요. 아버님께서 무슨 걱정을 하시는지 아는 만큼 저도 시집살이 같은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그러면 되지. 마지막으로 물어보고 싶은 건 우리 다금이 어디가 좋아서 결혼을 결심하게 됐나? 아빠, 나도 안 물어본 걸 아빠가 하면 어떡하겠다는 거야? 다금이는 참 착한 사람입니다. 제가 힘들 때 옆에서 조용히 응원을 해줬죠. 그리고 제 고민을 들으면 공감도 해주고 해결할 수 있도록 많은 길을 알려줍니다.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런 모습을 지난 몇 년간 지켜봤는데 이 사람이면 평생을 함께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마음 변치 않았으면 좋겠어. 다금아, 내가 딱히 반대할 이유는 없는 것 같구나. 천천히 준비해봐. 생애 한 번밖에 없는 결혼식 아니냐. 응, 아빠 고마워. 나 행복하게 살도록 노력할게. 감사합니다, 아버님. 앞으로 열심히 살겠습니다. 그날 저녁. 어떻게 됐어? 기분 상했다고 너한테 막 뭐라 하지 않았어? 내가 너무 심했나? 근데 급한 걸 어떡하겠어. 그러니까 당신은 가만히 있지. 갑자기 급발진하는 이유가 뭔데? 하마터면 결혼이고 뭐고 간에 그대로 엎어질 뻔했잖아. 맞아. 아빠가 마음이 급해서 그렇다고 둘러댔단 말이야. 호구들 아니랄까봐 그걸 고지고대로 믿는 거 있지? 근데 걔네 집에 돈 많은 거 맞아? 저번처럼 허탕 치는 건 아니겠지? 이번에 진짜 맞아야 된다. 사람들한테 독촉받는 것도 이제 진절머리가 난단 말이야. 걱정하지 마. 아빠도 눈으로 봤을 거 아니야. 적어도 회사 하나 운영하고 있었잖아. 사람들이 많이 찾는 업종이 아니라고 해도 직원들 월급 주는 거 보니까 괜찮더만. 그리고 집도 해준다고 하는 거 있지. 그거 공동명의로 해달라고 하게. 그럼 내가 3금융 이런 데서 대출받을 수 있거든. 어머머, 그거 좋다. 그거 명의는 그의 명의로 하는 거 절대 잊지 마라. 괜히 네 앞으로 했다가 덤탱이 쓸 수 있는 거 알고 있지? 나도 잘 알고 있지.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근데 엄마랑 아빠도 다금이 봐야 되지 않아? 이제 저번처럼 대역 쓰는 걸로 할까? 그러고 싶은데 누가 이미 얼굴을 보여서 말이야. 상견례까지 할 생각이면 우리가 가는 게 맞아. 그러니까 앞으로 당신과는 생각을 한번 하고 움직여. 이게 대체 무슨 일이래? 알았다니까. 다음부터 조심하면 될 거 아니야. 엄청 뭐라고 하네. 그럼 다음 주에 오라고 하면 되지. 이렇게 된 거 밖에서 외식하는 거 어때? 아니다. 에어비앤비에서 갈까? 반지하 보여주면 결혼하고 싶단 말이 쏙 들어갈까 봐 걱정이거든. 빌리면 좋지. 장수할 필요도 없고 말이야. 잠시 후. 자기, 우리 부모님도 귀염둥이 보고 싶다고 하는데 어떻게? 혹시 다음 주 주말에 시간 안 될까? 난 괜찮아. 나도 어머님이랑 아버님 뵙고 싶었는데 잘 된 것 같다. 혹시 좋아하는 거 있으셔? 내가 사갈게. 우리 부모님은 회? 두 분 다 고향이 바다 쪽이 아니다 보니 회를 그렇게 좋아하시더라고. 그럼 내가 아는 집 가서 포장해 갈게. 나도 회 좋아하는데 취향 맞아서 너무 좋다. 맞아. 우리 자기도 회를 그렇게 좋아하잖아. 나도 회 좋아하니까 천생연분이라고도 할 수 있겠다. 너무너무 좋은걸. 그치? 얼른 찾아뵙고 싶다. 이렇게 오빠를 듬직하게 키우셨음 멋지신 분들일 거 아니야. 근데 날 싫어하시진 않겠지?
아유, 우리 자긴 걱정도 많아. 착하지, 귀엽지, 싹싹하지. 어떤 사람이 우리 자기를 그렇게 싫어하겠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오세요. 음, 알았어. 고마워. 그럼 오늘 오느라 고생 많았어. 푹 쉬어. 금요일. 다금아, 저게 너가 싫어할 수 있는데 말이야. 혹시 결혼 안 하면 안 될까? 어? 그게 무슨 말이야? 아빠도 그 사람 괜찮다고 했잖아. 갑자기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라도 있어? 사실 얼마 전에 꿈을 꿨거든. 아빠 꿈이 잘 맞는 거 알고 있지? 회사에 도둑이 들어서 폭삭 많은 꿈을 꿔버려서 말이야. 마침 얼마 전에 집에 손님도 왔었잖아. 영 이상해서 그래. 에이, 그냥 개꿈 아니야? 아빠도 나도 아무 의미 없는 거 많이 꾸잖아. 요즘 회사 일 바쁘다고 하더니 스트레스 받아서 그러는 거 아닐까? 그런 거라고 생각하는 게 맞겠지. 에휴, 아무리 생각해도 찝찝해서 그래. 근데 그런 걸로 우리 딸 결혼을 막을 수 없으니 어쩔 수 없지. 그리고 결혼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걸. 하고 싶다고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 민준 씨가 좋아도 시부모님 되실 분이나 환경이 맞지 않으면 파혼할 수도 있는 거니까 너무 부담 가질 필요 없어. 일단 내일 인사드리러 가니까 갔다 와서 소감 말해줄게. 그래, 그렇게 하자. 인천이라고 하셨지? 그래서 오늘 간다고 했던 것 같은데. 응, 오랜만에 가는 것 같네. 예전에 엄마랑 같이 살았던 동네라서 일부러 눈 안 뜨고 있었는데 이렇게 가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 아, 이렇게 된 거 우리 집에 누가 묵기로 했다면서? 집 상태도 한번 보고 올게. 딸, 미리 말하지만 네가 숙박업 관리한다는 거 말하지 마. 사람이 비밀은 한 가지씩 꼭 있어야 되는 거야. 그게 마지막 카드가 될 수 있거든. 내가 한연기 하잖아. 걱정하지 마. 친구 만난다고 하고 따로 내려올 거니까. 그날 저녁. 인천은 오랜만에 가는 것 같아. 자주 갔었어? 그렇게 먼 건 아니긴 해도 2시간 반이면 꽤 걸리는 거리인데. 엄마가 병으로 돌아가시기 전에 인사해서 살았거든. 아빠도 엄마랑 살았던 곳에 있는 게 힘들다고 해서 회사 쪽으로 이사한 거야. 그래? 우리 부모님도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 기껏 해봤자 1년 정도 됐다고 하나? 원래 시골에 계시려고 했는데 아빠 건강이 안 좋아지면서 어쩔 수 없이 대도시로 나왔지. 맞아. 외진 곳은 병원 가는 게 생각보다 어렵잖아.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이제 다 와가. 근데 아버님은 나에 대해 말씀하시는 거 없었어? 하나밖에 없는 딸 보내는 거 싫어하는 것처럼 보였거든. 팔불출이라서 그래. 누가 알면 영영 떠나는 사람인 줄 안다니까? 원래 그런 거야. 우리 부모님도 봐봐. 내가 결혼할 거라고 하니까 바로 반응하시잖아. 우리는 부모님한테 평생 어린애나 마찬가지인 걸 어떡하겠어. 거의 다 와간다. 10분 후면 도착할 거니까 좀만 더 참아. 응. 생각보다 일하고 와서 그런가? 피곤한 것 같아. 숙소 가서 얼른 자야겠다. 내일 난 친구 만나고 들어갈 거라 오빠 먼저 올라가. 알았지? 친구? 나도 만나면 안 돼? 그러고 보니까 소개 너무 많이 시켜주는 거 아니야? 나도 해주고 싶긴 한데 낯을 많이 가리는 애라서 좀 힘들 것 같아. 미안해. 어쩔 수 없지. 어차피 결혼하면 마주할 거니까 내가 참을게. 다음날. 어머, 오느라 고생 많았지? 민준이 넌 중간중간 쉬었다 와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어제 왔었잖아. 푹 쉬다가 지금 왔는걸? 안녕하세요. 집이 좋은 것 같아요. 혹시 어머님 취향이신 거예요? 내가 인테리어에 좀 관심이 있거든. 근데 좀 낡아 보이지 않아? 아파트가 20년이 넘어서 그런가 슬슬 이사 가야 할 것 같다니까? 에이, 깨끗하기만 한걸요. 근데 아버님은 어디 가셨어요? 잠시 밖에 담배 피우러 나갔지. 어머, 뭘 이런 걸 다 사왔대? 우리가 회 좋아하는 건 어떻게 할까 푸짐하게 사왔네. 글쎄, 다금이도 좋아한다는 거 있지? 그래서 선물로 이거 가지고 온 거야. 센스가 얼마나 좋아, 안 그래? 근데 가족 사진 같은 건 없을까요? 구경하고 싶은데. 어머, 어쩌지? 짐이 많아서 보관 서비스 이용하고 있거든. 그거 보려면 직접 가지고 와야 되는데 괜찮을까? 아님, 다음에 보여줘도 되겠니?
네, 괜찮아요. 전 어릴 때 찍어서 그런가 다른 사람이 찍은 가족 사진 보는 걸 좋아하거든요. 아, 생각해보니까 신뢰가 될 수 있는 말이었네요. 나왔어. 뭐야? 애들 들어온 거야? 안녕하세요, 아버님. 정다금입니다. 아이고, 우리 예비 며느리 오셨어? 아, 당신 상을 좀 더 푸짐하게 차리지 그랬어. 나라고 이러고 싶었는 줄 알아. 상황과 여건이 맞아떨어져야 할 수 있지. 그리고 회가 메인인데 묻힐 수 있는 거잖아. 아유, 우리가 좋아하는 건데. 아가, 맛있게 잘 먹을게. 잠시 후. 그래, 사실 내가 마음이 급해서 바깥 사돈어른 찾아뵀는데 좋은 분이시더라. 자식 의견을 듣고 수려 마실 수 있는 훌륭한 어른이었어. 아이, 그에 반해 난 내 고집만 밀어붙이는 사람이었고 말이야. 우리 아들이 똑부러지는 아내랑 장인을 만나서 다행이라고 생각해. 감사합니다. 아빠가 들으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사람은 독립적으로 성장할 줄 알아야 한다는 마인드를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선택한 것으로 인해 받는 대가는 스스로 책임지도록 하세요. 저도 훗날 그렇게 자녀를 양육할 생각이고요. 똑 부러지는 아가씨 많네. 그렇지. 엄마가 그렇게 교육하겠다는데 어떡하겠어? 우리 아들이 굽히고 들어가야지. 안 그래? 그 부분은 민주 씨랑 잘 얘기해 보려고 해요. 근데 내 생각엔 말이야. 사실 살 날이 얼마 남은 것 같지 않아서 결혼식을 빨리 하고 싶거든. 정정이 보일 때지만 지방강도 심하고 당뇨랑 고혈압 같은 만성질환도 가지고 있어. 그래서 최대한 빨리 식을 올리고 싶은데 괜찮을까? 오빠랑 얘기 잘 해보도록 할게요. 아무래도 서로 직장이 있는 만큼 시간 조율이 필요할 것 같아서 그래요. 그래, 너희가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냥 올해 안에만 해결을 보면 좋겠구나. 한번 최대한 조율해 보도록 할게요. 다음날. 우리 공주 왔어? 너 표정이 왜 그래? 아니, 아빠. 내가 인사드리려고 인천에 갔잖아. 근데 그 집 매매나 전세 같은 건 안 했지? 그렇지. 그 숙소 빌려주는 모시기? 그거 한다고 네가 관리 중이잖아. 근데 뭐 때문에 물어보는 거야? 아니, 오빠네 가족이 거기서 살고 계시는 거 있지? 인사드리려고 간 건데 집을 빌려서 보여주시는 의도는 뭔가 싶어서 말이야. 혹시 들어가 봐도 될까? 뭐? 그 집에 살고 있었다고? 이거 좀 이상한데? 혹시 우리 집이라고 밝힌 적이 있니? 아니? 놀라기도 했고 쉴 새 없이 말 거신 아버님 때문에 못했어. 그리고 아빠 말대로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았거든. 근데 이런 걸 들을 줄은 꿈에도 몰랐네. 딸,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해서 그러는데 혹시 아빠 회사 망해서 결혼을 바로 못할 것 같다고 해볼래? 지금 바로 하면 마음에 안 들어서 하는 핑계라고 생각할 거 아니야. 어차피 휴가도 보내줘야 되니까 2주 뒤에 한번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돼? 속이는 거라고 노발대발하면 어떡하려고 그래. 아빠가 허튼 소리 하는 거 봤어?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해서 그래. 그러니까 한 번만 해볼래? 아니면 안심하고 결혼하면 되는 거니까. 알았어. 그 대신 다음부턴 이런 부탁 하지 마. 나도 하기 좀 그렇단 말이야. 알았어. 그러니까 이번 한 번만 부탁해, 공주. 2주일 후. 저기, 우리 상견례 날은 언제로 잡는 게 좋을까? 오빠, 미안한데 우리 결혼 미루면 안 될까? 사실 집에 안 좋은 일이 생겨서 오로지 준비에 집중할 수는 없을 것 같아. 일이라니?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래? 사실 아빠 회사가 망해버렸어. 아빠는 직원들한테 그렇게 잘해줬는데 그 아저씨들은 아빠가 마음에 안 들었나 봐. 나갈 때 허위 신고를 하는 바람에 이미지가 안 좋아져서 망하게 됐어. 그래서 우리 집도 안 될 것 같은데 어떡하지? 너 그래 중요한 얘기를 왜 이제야 하는 건데? 미리 말을 해줬어야 할 거 아니야. 고인은 아니었어. 다시 살아날 줄 알았단 말이야. 보도 판정도 오늘 아침에야 받은 건데 어떡해. 어머님이랑 아버님이 싫어하실까? 하루아침에 내 조건이 이렇게 바뀌었잖아. 어, 미안해. 지금 많이 놀라나 봐. 나한테 생각할 시간 좀 줄래? 뭐?
오빠! 오빠! 잠시 후. 아이씨, 똥 밟았네. 왜 그래? 다금이 아니었어? 똥을 밟다니.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거야? 결혼하자고 조르려고 했더니 지지만 사업 망했다고 찡찡거리잖아. 이러다가 우리한테 돈 빌려달라고 하는 거 아니야? 뭐? 회사가 망해? 그럼 걔 만날 필요가 없어지는 거지. 인생 한 방 할 수 있나 싶었는데 이게 다 무슨 일이래? 이제 어떡할 생각이야? 당연히 헤어지는 거지? 당하는 거 아니야. 돈 때문에 못생겨도 결혼할래 했던 건데 이건 뭐 똥 밟은 거지. 엄마, 주위에 괜찮은 애 없어? 소개 좀 해달라고 하면 안 돼? 기다려봐. 저번에 참 안에 하나 있다고 들은 것 같은데 말이야. 걔는 빠르게 정리해. 그래야 다른 아가씨한테서 뒷말 안 나올 거 아니야. 아빠한테 내가 잘 말해놓을게. 아휴, 우리 조상신이 도왔나 보다. 만약 결혼한 후에 망해봐. 그럼 장인을 네가 모시고 살 뻔한 거잖아. 그렇게 숨 막히는 일이 어디 있겠어? 생각해보니까 그러네. 그동안 덕을 쌓은 보람이 있어. 그럼 헤어지자고 할게. 그날 밤. 다금아, 너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너랑 결혼하는 건 아닌 것 같다. 그리고 우리 그만 정리하자. 몇 번을 생각해봐도 아닌 것 같아. 그게 무슨 말이야? 결혼하자고 한 건 오빠였잖아. 근데 지금 헤어지자고? 설마 아빠 사업이 망한 거 가지고 그래? 솔직히 집안끼리 결합인데 네가 아무리 잘나도 뒤에서 받쳐줄 사람이 없는 거잖아. 그럼 인생이 얼마나 고달픈 줄 알아?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너 설마 우리 집 돈 보고 나랑 결혼할 생각이었어? 그럼 네가 볼 게 뭐가 있어? 얼굴이 이쁘기래, 몸매가 특출나기래. 이 쓰레기 같은 놈. 아, 그래. 차라리 헤어지자. 너 같은 놈이랑 결혼할 바엔 혼자 사는 게 1000배, 10,000배 나을 것 같아. 그럼 헤어지는 걸로 안다. 나한테 구질구질하게 연락하지 마. 잠시 후. 아빠. 망할 놈 같으니라고. 우리 딸 왜 울어? 설마 이민준인가 모식인가 하는 놈이 너를 울린 거야? 그놈이 우리 집 돈 보고 결혼하자고 한 거래. 나보고 얼굴도 모두 볼 게 없는데 왜 결혼하자고 했을 것 같아 거리잖아. 난 진심으로 그 사람을 사랑했던 건데 그 사람은 날 돈으로 보고 있었어. 진짜 마음 아파. 아빠가 진작 말했잖아. 다금아, 가슴 아프겠지만 결혼했으면 너만 더 상처받았을 거야. 나랑 그놈 사이에서 돈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았을 거다. 난 네가 그런 일을 겪지 않게 됐다는 사실에 다행이란 생각이 들어. 우리 하늘이 도왔다고 생각하자. 하늘에 있는 엄마가 도와준 거라고 생각할래. 저런 놈이랑 살면서 인생을 허비할 바엔 나 혼자 사는 게 훨씬 나은 것 같아. 근데 이렇게 당하고만 있는 건 억울해.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낳을 뿐이야. 광견병 걸린 놈한테 물렸다가 나왔다고 생각하자. 우리 딸이라면 충분히 훌륭한 사람 만날 수 있다고 이 아빠가 장담할게. 응, 고마워 아빠. 맞아. 복수 때문에 내 시간을 보낼 순 없지. 그놈이 아까워할 만한 사람이 돼서 잘 사는 거 보여줄 거야. 그게 최고의 복수니까. 그래, 그게 좋은 마인드야. 아빠도 많이 도와줄 테니까 힘내봐라. 1년 후. 우리 딸, 가게는 이제 끝났어? 오, 벌써 이렇게 많이 팔린 거야? 응, 사람들이 많이 찾아와줘서 고마운 거 있지. 특색 있는 디자인이라서 더 그럴 거야. 이 지역에서 여기만 먹을 수 있습니다. 딱 이거잖아. 우리 딸이 이렇게 성공할 줄은 꿈에도 몰랐네. 오늘 매출은 많이 나왔어? 이것만 팔면 돼. 그냥 욕심 안 내고 한 달에 딱 이만큼만 벌려고. 그냥 되돌아가는 손님이 있어서 마음이 아프긴 하지만 어떡하겠어. 나도 아빠랑 달콤한 시간을 보내야지. 에휴, 아빠 말고 사위랑 보내는 게 어때? 나한테 안부 전화를 매일매일 한다니까. 참 된 사람 같아서 아빠 마음도 편해지는 것 같아. 다 아빠 덕분이지. 괜찮다고 해서 소개해줬던 사람이잖아. 어차피 돈이야 둘이 벌어서 넉넉하면 되는 거니까 난 좋고. 사실 취향이나 취미가 비슷해서 재밌는 거 있지.
안 그래도 다음 주에 여행 가려고 준비하고 있어. 어디로 갈 생각인데? 아빠한테도 비밀이야? 반년 있으면 결혼이잖아. 그래서 우리 세 가족이 살았던 그 아파트로 가려고. 예약 빼놨지? 딱히 표기는 안 하긴 했는데 괜찮겠지? 어차피 불황이라서 찾아오는 사람도 별로 없다고 하더라. 너희가 가서 잘 자고 와. 아빠는 여기서 술 한잔하면서 시간 좀 보내야겠다. 아빠, 그러지 말고 우리 같이 갈까? 오빠도 좋아할 것 같은데. 내가 한번 물어볼게. 애들 노는 곳에 나 같은 늙은이가 껴서 뭐하게? 됐으니까 너네끼리 잘 다녀와. 네네. 외로우면 꼭 연락하시고요. 아빠 놀리는 게 그렇게 재밌어? 다음 주 주말. 여기가 내가 어릴 때 살았던 집이야. 깔끔하고 좋다. 근데 왜 집이 비워져 있는 거야? 엄마 생각이 많이 나는 곳이라서 이사했어. 여긴 계속 비워두게 그래서 빌려주는 곳으로 활용하고 있었고. 그렇구나. 괜찮은 것 같은데? 우리 오늘 여기서 지내면 되는 거지? 뭔가 따뜻한 느낌이 나서 기분 좋은 것 같아. 방은 원하는 데 써도 돼. 어차피 세 개라서 괜찮을걸? 아, 이 근처에 마라탕 맛집이 있는데 같이 갈래? 오랜만에 와서 그런가 갑자기 먹고 싶다. 그럼 포장해올게. 가게 이름만 메시지로 보내줘. 항상 네가 먹는 조합으로 사오면 되지? 응. 역시 우리 오빠 센스는 못 따라간다니까. 사랑해. 잠시 후. 오빠 벌써 뭐야? 네가 왜 여기 있어? 내가 할 말이지. 지금 남의 집에서 뭐 하는 거야? 이봐요. 지금 이거 주거 침입인 거 몰라서 그래요? 주거 침입은 당신들이지. 이렇게 마주친 거 물어나 보자, 이 사기꾼아. 여기가 왜 네 집인데? 어머니 내가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야. 근데 남의 집? 예전에 여기가 니네 집이라고 어른들 모시고 와서 살 때부터 알아봤어야 됐네. 이 집은 아빠랑 내가 숙박 목적으로 내놓은 집이거든? 빌려서 온 주제. 뭐? 이게 무슨 말이야? 여기가 숙박하는 곳이라고? 당신 자가로 장만한 곳이라면서. 자가 같은 소리 하시네요. 지금 모습 보니까 결혼이라도 한 사이 같은데 저 사람 사기꾼이니까 얼른 헤어지는 게 좋을걸요? 웃기지 마. 여보, 제가 스토커라니까. 당신 만나기 전에 잠시 연애했던 앤데 그때 집착을 많이 해서 헤어진 애야. 얼마나 집요하면 여기까지 왔겠어. 당신 기다려. 이봐요. 지금 당신이 하는 말 사실인가요? 제가 거짓말할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야, 이민준. 너 그렇게 살지 마. 아니요, 여보. 남편이 날 믿어야지 누굴 믿어? 근데 제가 여길 몇 번 놀러 왔거든요. 지금까지 그럼 빌렸단 말이네요? 몇 번? 이민준, 이제 하다하다 주거침입까지 해. 그깟 10만 원이 아까워서 몰래 들어와 살다 나갔어? 진짜 치졸함의 끝이다. 아이씨, 너 죽을래? 그 입 닫아라. 왜? 때리기라도 하게? 그렇게 해봐. 난 지금 주거침입으로 너 신고할 생각이거든? 복도에 CCTV도 잘 돼 있어서 증거 영상도 있겠다. 딱이네. 죄송해요. 몰라서 그랬어요. 한 번만 봐주시면 안 될까요? 아, 당신한텐 사감 없어요. 저 인간 하는 꼬락서니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런 거니까. 웃기지 마. 사업 망한 애가 어떻게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는 건데? 그거? 망했다는 거 거짓말이었어. 아빠도 나도 더 번창해서 한 달 순수입이 꽤 된다. 왜 그랬는지 정말 몰라? 네가 우릴 돈으로 보고 있었잖아. 혹시 몰라서 망했다고 했는데 얼굴도 뭐도 볼 게 없는 애랑 왜 사귀냐고 했잖아? 당신 정말 더럽다. 어쩐지 나한테 돈 얘기를 그렇게 하더니 나도 돈 때문에 만났어? 아니요, 당신 같은 사람은 어떻게 그러겠어. 제가 하는 거 다 거짓말이라니까. 됐어. 나 먼저 갈 거니까 따라오지 마. 역겨워. 어머, 여자한테 버림받았어? 그러니까 진작 잘하지 그래. 이씨, 너 죽을래? 마침 잘 됐다. 여기 너 하나밖에 없는데 어디 한번 죽어보자고. 아, 이거 안 나? 이민준! 얘 너 미쳤어? 어디 사람을 그렇게 때려? 이거 안 놔? 너도 똑같아. 사람을 그렇게 무시해? 야, 돈 있으면 다녀? 다녀고. 잠시 후. 그래서 저 사람이 일방적으로 폭행했다? 아이, 스토커라니까요. 제가 얼마나 절 쫓아다녔는지 알아요? 게다가 아내랑 놀러 왔는데 숙소 안에 먼저 들어가 있어서 이자들이 난 거라고요.
야, 말을 제대로 해. 거긴 내 건물이야. 네가 지금까지 멋대로 침입해놓고 뭐? 내가 혹시나 해서 확인했는데 예약한 1억이 그날 이후 단 한 건도 없었어. 근데 뭐? 네 집? 자가로 장만했다면서 거짓말을 하고 다녀? 그냥 두 분이서 원만하게 합의 봅시다. 주거 침입이나 폭행 같은 건 재판으로 가도 큰 변화 없어요. 여기서 끝내죠. 전 그럴 생각 없는데요. 아, 여기서 고소장 바로 쓰면 되나요? 저 인간 콩밥은 먹여야 될 것 같거든요. 자기 비밀 들통났다고 저랑 아내를 때려요? 이 정도면 상습이라고요. 아이, 상습까지야. 그냥 두 분이서 원만하게 합의하시고 부부는 가정에서 해결하면 될 걸 왜 그렇게 일을 키웁니까? 아, 그냥 돈 받고 떨어져. 너 같은 거한테 주는 것도 기분 더럽거든. 그딴 거 받을 생각 1도 없으니까 그렇게 알아. 그리고 이딴 식으로 일 해결하는 거 꼴불견 아닌가요? 피해자는 계속 피눈물 흘리라는 것 같은데 그럼 누가 더 고생일까요? 너 같은 게 뭘 할 수 있다고 그래. 그냥 얌전히 돈 받고 가. 아, 쟤한테 설명 다시 하면 그때는 따따블. 어떠냐? 정신 나간 놈 같으니라고. 내가 그럴 것 같아? 그냥 매장시키는 게 맞겠다. 일주일 후. 뭐야? 네가 왜 전화질인데? 차단해놓고 필요할 때만 풀어? 미안해. 주위 사람들이 자꾸 연락한단 말이야. 게다가 뉴스도 인터넷도 다 날 욕하는데 미칠 것 같아. 주은이는 이혼하자고 난리고 처가 있어도 죽일 놈이라고 한단 말이야. 그래서 어쩌란 건데. 내가 합의했으니까 그만해주세요 라고 말하라는 거야? 근데 난 합의할 생각 없다고 했지? 야, 네가 이렇게 유명한 사람일 줄 알았어? 그리고 사업이 망한 거 아니라며. 너 나한테 사기친 거잖아. 넌 나한테 잘못 없을 줄 알아? 개소리도 정도껏 하는 게 좋을 거야. 그래, 사업 망했다고 했다. 네가 평소에 얼마나 이상하게 굴었으면 그러겠어. 야, 너 그건 아니지. 이상하니까 테스트를 한다고? 사이코패스야. 아, 사람이 예의라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넌 지켰어? 너도 나한테 예의 안 갖춰놓고 뭐?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아, 미안해. 제발 용서 한 번만 해주면 안 될까? 이러다가 회사에서 잘릴 수도 있어. 천연결백이 중요한 거 알잖아. 그건 네 사정이지. 혹시 알아? 고객이 뭐라고 했다고 가서 뒤집어 엎을지도? 나라도 내 일 봐주는 사무소가 그러면 소름 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질타하는 거 그대로 받는 게 어때? 아, 제발 그러지 마. 한 번만 봐줘. 아니다. 내가 이혼할 테니까 우리 다시 만나보지 않을래? 아, 솔직히 걔 성격 안 좋아서 헤어질까 고민했거든. 그러니까 나랑 재결합하자. 너도 나 많이 사랑했잖아. 반년 만에 사랑이 식을 순 없을 거 아니야. 네 옆에 있는 놈도 주먹 쓸 것 같은데 내가 다 아껴줄게. 야, 뚫려있다고 말을 그딴 식으로 하는 건 아니지. 뭐? 내 얘랑이한테 무슨 말버릇이야? 그리고 돈에 미쳐서 사랑 가지고 노는 놈보단 낫거든? 그리고 얼마나 성실하고 착한 줄 알아? 이미 결혼하기로 한 사이인데 뭐? 너 같은 놈은 안 되겠다. 그냥 재판장에서 보자. 벌벌 떨면서 빌면 용서라도 해줄까 싶었는데 안 되겠네. 미안해. 내가 방금 정신 나갔나 봐. 그만큼 힘들어서 그래. 요즘 제정신 잡고 있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알아? 내가 잘못했으니까 한 번만 용서해줘. 그럴 생각은 추호도 없어. 그리고 이 통화 내용은 아내분한테 고스란히 넘길 테니까 이혼 잘하길 바라. 얘기 들어보니까 처가에서 돈을 그렇게 빌렸다면서? 사치가 얼마나 심하면 남는 게 없을까? 넌 사랑 가지고 논 걸로 벌 받는 거야. 그러니까 적당히 하지 그랬어. 야, 너 미쳤어? 그걸 왜 보내겠다는 건데? 누구 인생 망치려고 작정했냐? 원래 그럴 생각은 없었는데 내 추억의 장소를 더럽힌 대가야. 그리고 아빠도 엄청 벼르고 있더라? 여행 간 딸 얼굴에 전치 사주 부상 입혔다고 죽일 놈거리고 있던데? 나중에 법원에서 보면 재밌겠다. 그치? 다그마, 다그마! 잠시 후. 얘야, 오랜만이구나. 나 기억하고 있지? 듣기 싫은 목소리로 왜 자꾸 전화하나 모르겠네요. 그래서 아들 선처해달란 거 아닌가요? 근데 전 해줄 생각 눈꼽만치도 없으니까 그렇게 하세요. 이미 정리된 인연인데 언제까지 구질구질하게 그럴 거야. 아, 너 때문에 쟤네 이혼한다고 하더라.
지금 남의 행복한 가정에 파탄을 낸 게 누군데 그래? 말 잘하셨네요. 숙박하려고 빌린 곳을 자기 집이라고 우기시던 세 사람? 양심이라는 게 없나 보죠? 지금 이렇게 된 게 누구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분수에 맞지도 않는 욕심부리다가 이 세대를 만들어낸 거 아닌가요? 그래놓고 지금 절 탓하시긴 분수에 맞지도 않는 욕심? 그러는 너는 안 그럴 줄 알아? 그동안 부유한 아빠 밑에서 자랐다고 예의범죄를 죽 써서 먹었냐? 누가 그렇게 살라고 했어? 나요. 이봐요 아줌마. 난 단 한 번도 쪽팔린 짓 안 했어. 근데 당신들은 뭔데? 만약 내가 이번에 찾아가지 않았다면 그대로 모른 척 왔다 갔다 했을 거 아니야. 그거 사기 결혼인 거 몰라서 그래? 여러 사람한테 피해주지 말고 그냥 적당히 좀 살아. 왜 그러는 건지 모르겠네. 하긴 그 부모 밑에서 배운 게 이거밖에 없어서 그런가? 뭐야? 이 버르장머리 없는 게 도둑놈 부모한테 듣고 싶은 말은 아니라서. 상처 같은 거 절대 없으니까 나한테 연락하지 마. 자꾸 연락하면 다른 죄 없나 두적거릴 거니까. 알겠어? 그날 저녁. 나 지금 오빠 보기 좀 그런데. 미안해. 이런 모습 보이고 싶지 않았는데. 아니야, 멋졌어. 할 말 다 하는 모습 보고 반했잖아? 그런 사람 때문에 고생 많이 했지. 이젠 내가 방패가 돼줄게. 부모님도 너 많이 걱정하고 있어. 에란이도 언니 괜찮냐면서 하루에 수십 번 물어본다니까? 에란이가? 나한텐 그런 연락 안 왔는걸? 심란할 텐데 연락해서 속 뒤집지 말라고 한 소리 했거든. 그만큼 주위 사람들은 널 걱정하고 있어. 나만 해도 하필 내가 없을 때 그런 일이 생겨서 자책을 엄청 했다니까. 그건 어쩔 수 없었지. 나도 그놈이 올 거란 생각은 못 했거든.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딱 잘라낼 수 있는 명분이 생긴 것 같아서 좋아. 그리고 우리 잘 사는 모습 보고 배가 충분히 아프지 않을까? 거지라서 버린 전 여친이 알고 보니 유명 가게 사장님? 딱 이런 제목의 애니메이션이 나와야 될 것 같잖아. 긍정적이라서 다행이다. 마음의 상처를 많이 입었을까봐 걱정했는데. 그놈은 내가 인맥을 동원해서라도 사회에서 매장시킬 생각이야. 그러니까 앞으로 안 좋은 생각하지 마. 우리 결혼하는 거 준비하면서 행복한 상상만 하자. 고마워 오빠. 나중에 다 나으면 어머님 아버님이랑 에란이 보러 가야겠다. 날 이렇게까지 걱정해 주실 줄은 꿈에도 몰랐어. 나보단 널 좋아할 정도라니까. 그니까 얼른 몸 나을 생각만 해. 나머지 일은 내가 알아서 처리할게. 응, 고마워. 그날 밤. 고맙네. 다쳤단 얘기 듣고 어떻게 해야 되나 모르겠더군. 근데 자네가 지켜줬단 말을 들으니까 마음이 한결 편해지는 것 같았어. 솔직히 그놈 같은 일을 겪어서 정말 괜찮은 사람일까라 생각했거든. 제가 할 일을 했을 뿐인걸요. 다금이가 상처를 많이 안 받았으면 좋겠네요. 긍정적인 애니까 괜찮아. 오히려 지금 복수해줬다고 신났던데 보통 사람들은 트라우마가 생길 만한데 씩씩해서 마음이 놓여요. 앞으로도 내 딸 부탁하네. 자네만 믿도록 하지. 네, 걱정 마세요. 그놈 어떻게든 벌받도록 만들게요. 그래. 적당히 피다가 들어가지. 오래 피우면 내가 화내거든. 네, 아버님. 그 후 소송이 하나하나 열렸어요. 일단 저 같은 경우 주거침입과 폭행, 그리고 절도를 넘겼어요. 몇 번 와서 전기나 물을 사용했으니 성립이 된다고 하는 거 있죠? 이 부분은 그놈 아내분께서 도움을 주셨어요. 대신 저도 이혼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기도 했고요. 그 결과 벌금형의 집행유예가 나왔어요. 근데 벌금도 기재가 되기 때문에 나중에 취업 같은 걸 할 때 제한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 있죠? 그리고 아내분은 위자료를 톡톡히 받고 이혼할 수 있었다고 해요. 둘 다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어서 뿌듯함을 느꼈던 것 같네요. 물론 중간중간 선처 좀 해달라고 비는 그놈 전화가 오긴 했는데 현재 남편이 대신 받아서 욕을 그렇게 해줬어요. 그랬더니 두 번 다시 안 오는 거 있죠? 무슨 말을 했냐고 물었는데 아직까지 저한테 비밀로 하고 있는 중이랍니다. 아빠는 이 사건 이후 완전히 남편한테 홀리게 됐어요. 우리 딸을 믿고 맡겨도 된다나. 사실 저도 든든한 보호막 같은 남편의 매력에 푹 빠진 사건이기도 했네요.
만약 제가 아빠의 말을 무시하고 결혼했다면 어떻게 됐을지 상상도 하기 싫어요. 여러분, 주위에 감이 좋은 사람이 있나요? 그런 사람들이 말하면 한 번쯤 되새겨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저처럼 행복한 결혼 생활 하시길 바라면서 사연을 마무리할게요.